그런데 이 시집이 사실은 영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냥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영자의 동의도 없이 그냥 만들어낸 창작물이다라는 그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또 이게 또 큰 이슈가 됩니다. 자,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자 시집 맞아? 이런 게 MBC 뉴스에 나올 정도로 또 이 시집에 관련된 사건이 또 일파만파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냥 추문이 아니었어. 그냥 흘러다니는 소문이 아니었어. 영자가 쓴 시가 아니야. 이거 아버지가 쓴 시 아니래라는 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작가에 의해서 이 사실이 까발려지게 됩니다. 자, 산골소녀 영자 아버지 이원현 씨의 시집 영자야 산으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시인 이청리, 당시 나이 45살의 이 시인은요, 언론사에다가 배포한 양심선언이라는 그곳에 자신의 양심을 이렇게 선언하죠. 사실 신풍의 대표 김기은 씨가 지난 봄에 이원현 씨가 남긴 시편을 들고 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시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새로 써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라고 했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자야 산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시집은 자신의 순수 창작품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냥 거의 창작한 작품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김기은 씨, 그 신풍 대표 이 김기은 씨가 영자 부녀가 쓴 이 원본들은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도 못 미쳐.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대신 써주면 내가 30만 원 줄게. 라면서 대필료로 3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씨는요, 김 씨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이 김기은이 신풍 출판사 대표가 자연과 산골에서 뭔가 이렇게 순수하게 사는 이런 모습을 가미해야지 독자들이 좀 감동을 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잘 이렇게 창작 좀 해봐. 라면서 자신에게 비열한 수법을 총동원하게 만들었다라면서 독자분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고 양심 선언을 합니다. 자, 이에 의해서 이 신풍 대표 김기은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이 시들을 그냥 조금 매끄럽게 다듬었을 뿐이지 완전히 새롭게 창작한 건 아닙니다. 사실 시 원본이 있었는데요. 이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오가는 주고받는 이 사이에 분실됐어요. 그래서 제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진짜 저는 고인이 되신 이 씨의 그 시들을 조금 다듬은 거지, 창작한 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이 대필한 이 사람과 자기가 이렇게 주고받다가 갑자기 그 원본이 어떻게 사라졌다라고 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고인이 되신 그 영자의 아버님과 그리고 홀로 남은 영자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면서 어떻게 그 중요한 원본을 없앨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지만 이 대필자가 모든 것을 다 이미 불어버린 상태였어. 그리고 이제 그 영자도 이미 그 불교 그 절에 들어갔을 상황이라서 되게 얼렁뚱땅 책이 이렇게 출간되긴 했는데 이미 이 소문이 퍼졌고 이 대필 작가가 다 불었고 그 사람들이 와 진짜 미친 사람이다. 어떻게 영자한테 끝까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지네 돈 벌기 위해서. 라고 해서 소문이 이미 파다해졌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이 책을 사려 하지 않았고 신풍 출판사는 망해서 문을 닫게 됩니다. 사실 이 사진은요, 영자가 서울에 올라가기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이래요. 처음에 굉장히 해맑게 웃던 아빠와 영자의 모습 사진으로 보셨잖아요. 지금 이 사진은 어때 보이시나요? 아버지가 기뻐 보이시나요? 영자도 정말 너무 행복해서 웃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사실 이렇게 어두운 아버지의 얼굴은요, 미래를 예측한 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인간극장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자는 서울에 가고 싶어 했었어. 그런데 아버지는요, 프로그램 내내 영자가 산골에서 나가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영자가 나 서울 가고 싶은데 라고 투덜거리거나 그럴 때 투덜거리면 영자가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당시 제작진들이 이 영자 지금 이렇게 아직 어린데 더 많이 뭔가 보여주고 해야 되지 않냐, 뭐 애 인생 망칠 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자 서울에 보내주자 라면서 아버지를 막 설득하는 장면도 방영이 되기도 했었대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영자가 다른 시골에서 벗어나는 걸 탐탁해 하지 않으셨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자가 서울로 올라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다 라면서 영자가 막 이렇게 울었다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자는 사실은 나이가 어렸고 서울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가 그걸 욕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모든 것들이 최악으로 치닫았고 영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굉장한 죄책감을 안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감, 상처를 안고 그래서 속세를 떠나가게 된 거죠. 자, 강원도 삼척의 한 사찰입니다. 자, 비구니의 목탁과 연불 외는 소리가 산소로 널리 울려 퍼졌대요. 자, 법당에서 홀로 앉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여승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당시 속세를 떠나서 영자는 도해라는 법명을 얻고 고향 강원도 한 암자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산골소녀 영자가 속세를 떠나서 산사로 들어간 지 1년 6개월쯤이 지났을 때의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의 사진이야. 자, 불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도회스님. 자, 사실 영자가 삼위승이 된 것은 아버지를 잃고 나서 1년 2개월이 흐른 뒤인 어느 4월 11일입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직지사에서 행자교육을 마치고 3위계를 받았대요. 전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써있길래 그냥 가지고 와본 건데 뭔가 약간 스님도 이렇게 뭔가 순서가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순서를 밟고 있었던 것 같아. 자, 부처님에게 귀의할 것을 맹세하는 연비식이라는 것도 다 이미 치렀다고 해요. 사실 영자는 아버지를 잃은 뒤에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했대. 물론 아버지와 너무 오랫동안 단둘이 살아온 탓도 있겠지만 사실 아버지가 죽고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타지에 나와서 처음으로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 사람한테 맞고 폭행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났던 자신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따다다다다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인지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고 해요. 사실 스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조차 아는 채 자신을 아는 척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대. 너무나 마음이 찢겨진 그녀는요, 사실 주지스님 외에는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놓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녀가 승복을 입은 채로 종종 그 법당 시내 근처에서 목격되기도 했대.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 혼자서 있지 않았대. 그녀 옆에서 처음 그녀를 받아준 해설스님과 함께였다고 합니다. 산골소녀 영자가 머물고 있었던 그 절의 한 신도에서 85살의 한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는요, 되게 절실한 불교 신자여서 항상 그 신사 생활을 계속 절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영자를 계속 지켜봤었대. 김할머니는 그동안 몇 차례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고 기자들과 한 통화에서 젊은 스님이라고 표현했다고 해. 이 영자씨를 젊은 스님이라고 표현했대. 영자씨, 그 사람 도 닦으면서 잘 살고 있어. 부지런히 불경도 외우고 경내에 있는 채마밭이랑 꽃밭도 가꾸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말을 했대. 그녀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할머니는 이 영자 씨가 CF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엄청 스타다라는 거를 모르고 계셨대. 그리고 이 김할머니는 이렇게도 말씀하셨대요. 사실 젊은 스님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나 이럴 때 조금 낯을 가려서 힘들어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방앗간이나 뭐 혼자 심부름 다닐 때도 있었고 처음보다는 많이 활발해졌다고. 가끔 주지 스님이랑 함께 뭐 수행하러 나가는 것 빼고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라고 기자분께 말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기자들이 또 이렇게 영자를 가만두지 못하고 여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영자 인터뷰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영자를 막 귀찮게 했대. 자, 그럴 때마다 영자 씨는 해설스님에게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절에 들어온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방송국에서 뉴스 시간에까지 그걸 알려줘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요? 내가 뭐라고 뉴스에까지 제 이야기를 알려줘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해설스님께 푸념 아닌 푸념을 했다고 하기도 해요. 자, 영자가 절에 들어가고 나서도 너무나 관심 속에 더욱더 지쳐하자 이 해설스님은 2001년 11월에 여승분들만 있는 수원 화운사로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숨겨서 데려가십니다. 자, 이 영자 씨는 사찰에서 각종 허드렛 일을 도우면서 예비 스님의 길인 행자생활,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전 그 길에 있으면서 굉장히 번뇌로 가득 찬 자신의 뭔가 이런 마음들을 다스리는 수행을 했다고 해. 자, 사실 이게 노 스님들에게 내가 평생 불제자로서 평생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자격을 갖췄다는 뭔가 평가 시험 이런 게 있나 봐. 김천 직지사에서 22기 행자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3주 동안. 그런데 당시 영자가 너무너무 몸이 쇠약했던 거야. 그 3주 동안 교육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쇠약해져 있어서 그 당시에 교무 스님들이 얘 지금 몸이 너무 허약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데려가라. 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은사님이 해설스님이 은사였던 이 해설스님이 원로 스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대. 받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그래서 결국에 영자는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그해 4월에 삼위승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영자가 출가 후에도 너무 많은 네티즌들의 궁금증 그리고 일부 언론사들이 영자를 찾으려는 시도가 너무너무 많았대. 그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일부 정말 잘못된 목사들이 영자가 스님이 된 것을 막 비난했대. 뭐라고 비난했냐? 야, 그 불교 측에서 돈 쓰고 매수한 거 아니야? 영자 걔가 불교쟁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걔 아빠가 지옥 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불교쟁이가 됐으니까 아버지 이제 지옥 갔을 거다. 불교 측에서 돈 주고 영자를 매수했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했대. 그래서 진짜 또 한번 진짜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여러분들도 화나시죠. 말도 안 된다. 야 진짜 그지 같은 신자라도 그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미친놈들인가? 맞아요. 여러분들의 분노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2007년도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여학생이 공중파에 출연한 뒤에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악플, 괴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또 이 사건을 제2의 영자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영자를 막 또 찾아다녀. 카메라 들고 여기 절 저기 절 막 절 찾아다니면서 영자 있냐 영자씨 어딨냐 막 이러면서 또 영자를 찾아다녀. 이때 반장 스님이었던 그분이 도회 스님은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대요. 도회 스님은 지금 너무나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전히 아파합니다. 도회 스님의 출가 전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스님들도 몇 분 안 되시니 그냥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자분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영자씨를 찾으러 오자 그곳 암자 노 스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당신들 사람 2번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을 2번 죽이려 드느냐 라면서 분노 어린 호통과 그리고 기자분들에게 아주 좀 혼꾸녕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다들 가만히 계시는 스님을 못 건드려서 안달이냐. 계속 이러시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같이 있던 다른 스님들도 항의를 하자 이 기자들이 깨갱거리면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자, 2012년 한 월간지에서 영자 씨의 그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 스님이 된 영자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도 몰라요 라는 말을 했대요. 다만 이 기사에서는 영자 씨가 살고 있던 집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해마다 세금으로 15,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것들도 친척들이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집도 아직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영자에게 집의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사실 이 소유권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이 영자 씨는 도회 스님이라는 그 스님으로 됐고 다시 속세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친척들도 우리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좀 그만 찾아오시면 안 되겠냐고 말할 정도였대. 자, 이런 걸 보면 진짜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이거 기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 말로 기레기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기레기들이 이 영자씨와 연자씨의 친척들을 그 다음에 그 주변 스님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찾아간 잡지사에까지 제발 좀 지긋지긋하게 그만 찾아오지 말라. 우리도 괴롭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자, 2001년 비구니가 되겠다라며 속세를 떠난 산골소녀 영자. 그녀는 아버지가 죽자 이제 나 속세를 떠날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요. 라면서 울고 있던 10대 때의 영자는 아니었습니다. 맑은 목소리로 불경을 외며 모든 중생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도회 스님이 된 거죠. 자, 밝게 웃고 있는 도회 스님. 이 당시에 26의 나이 때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녀는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중생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었대요. 자, 승가대학의 봄방학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삼척의 한 사찰을 찾은 그녀는요, 다른 신도들과 그리고 노 스님들 앞에서 불경을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불경 소리와 목탁 소리 그리고 종 소리에 맞춰서 많은 신도들과 함께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볼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 영자 그 사람 아니야? 그 산골소녀 영자 스님이래. 라면서 그녀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으나 그녀는 이제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를 건네는 그런 적극성도 보였다고 해요. 사실 그녀의 웃는 얼굴은 예전에 산골에서 아버지와 살 때 해맑게 웃고 있던 그 미소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다만 도회 스님께 부처님과 속세에 대해서 물었더니 저는 아직 수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속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도 그에 대해 대답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큰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라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한 노승부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도에는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면서 덕망과 선덕을 쌓고 살고 있다. 도에의 건강한 모습을 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도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도에 스님은 절 근처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밭일을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절 스님 사이에서 운력이라고 한대. 이 절의 한 스님이 운력은 단순한 밭일이 아니라 중요한 수행의 일부라고 말씀하셨대요. 스님들은 이 운력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라면서 이게 밭일을 하는 약간 이런 꽃을 따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녀를 취재하러 갔던 어떤 한 그 언론사에서 승가대학의 안내를 받아서 영자 씨의 인터뷰를 또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기다리면서 앉아있는데 그 소파에 앉아있는데 테이블에 어떤 책자가 있었대. 근데 책자에서는 절에서 발간하는 어떤 무슨 그런 책자였는데 이 편집인 이름에 영자 씨의 본명인 도해 스님도 적혀 있었다고 해요. 18살 소녀의 꿈이었던 소설가였잖아, 영자 씨의 꿈이. 그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꿈인 이 소설가의 꿈을 위해서 계속 뭔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이제 운력을 마친 이 도해 스님께 다가가서 이 잡지 기사가 도해 스님 맞으시죠? 라고 묻자, 네, 도에 맞는데 누구시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운력은 다 마치셨나요? 라고 묻자 이 도에 스님이 아직 다 못했어요. 공양하고 또 해야 해요. 라면서 굉장히 멋쩍게 웃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는 의도를 이렇게 열심히 이 도해 스님께 말했지만 이 도해 스님은 약간 좀 곤란한 상황을 맞은 듯하게 수줍게 머리를 긁적이면서 저 인터뷰 안 해요. 라고 말하면서 식사하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해.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가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제 밥 먹고 있는, 식사하고 있는 이 도해 스님께 찾아갔는데 그 근처에 있던 반장 스님께서 도해 스님이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밝고 건강한 거 보셨으니까 돌아가시죠. 라면서 기자분을 돌려보내셨다고 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서는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그 기자는 그렇게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둘 다 너무 해맑으시잖아. 자, 도해 스님이라는 변명을 받고 척동한거에 들어간 산골 소녀 영자. 영자가 산속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을 때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자, 12월 9일 영자의 아버지의 위패가 모셔진 강원도 삼척사의 안정사에서는요, 아버지의 그런 차례 제사가 지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이야. 죽어서도 딸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 하지만 영자씨는, 그러니까 지금의 도해 스님은요, 아버지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영자 부녀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던 영자의 둘째 큰아버지,
그 내외만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안정사라는 절을 찾아서 가끔씩 영자의 아버지의 그 넋을 위로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이 영자 씨는 속세를 떠난 뒤에도 그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았대. 친척들과도 연락을 모두 끊었다고 합니다. 영자 씨의 둘째 큰어머니였던 오화복 씨는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영자한테 아직까지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섭섭하죠. 참 무심하기도 하고 매정하기도 하여. 절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한 번 없다니까요. 삼척시내 시장에서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큰 연락이 없더라고요. 연락 한 번 없으니 참 섭섭하죠. 그래도 큰엄마랍시고 엄마 없이 자란 영자를 내 좀 잘해줬거든요. 무심하지. 무심한 것. 지 큰아버지도 술만 마시면 죽은 동생 생각난다고, 영자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실 영자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산속 집은요, 전화만 해지됐을 뿐 그 당시에 살았던 살림살이들, 그리고 아버지가 살해당했을 때 그 모습이 아주 그대로 남아 있었대. 영자의 이 부녀가 광고에 출연한 뒤에 관광객이 굉장히 몰려들기도 했었는데, 이 영자 아버님께서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요, 등산객들조차 이 길을 돌아서 가곤 했대.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 땐 언제고. 그래서 이 큰어머니는 또 이렇게도 말했대요. 가끔 남편이 올라가서 가끔 집 살펴보고 와요. 지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산세태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 올라가 봤더니 산둥성이를 타고 내려온 흙덩이가 다행히 이상하게 집을 피해서 흘러 내려갔다고 합디다. 영자가 절에 들어간 뒤에는 그 집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만 해지했어요. 그 집이 영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15,000원 정도 토지세가 나와. 근데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영자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든가 해야 될 텐데 절에 들어가 있으니까 쉽지도 않고. 영자가 어느 절에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나마 그냥 절에서 잘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저 그냥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젠가 시간 내서 영자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사실은 잘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녀가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난다라는 소문이 계속 났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른 스님들이 이 도회 스님을 보호하고자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대인기피증이 있다라고 말한 거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인기피증이 없어진 지 오래됐었고 밝고 명랑하고 수행도 잘하고 있는 아주 밝고 건강한 스님이 되었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참, 그녀는 속세를 떠나서 자신의 진짜 얼마 있지도 않은 친척들까지와도 연락을 다 끊고 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오직 수행만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밝아져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삼척의 어느 함적한 암자에 아버지와 단 둘이 살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산골 오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다 가진 듯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웃고 있었던 이 천진난만한 미소. 그녀는 현재 그 미소를 다시 되찾았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 그리고 끝을 모르는 관심,
그들은 호기심에 다가왔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집착스러운 호기심이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닌 정말 누군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돕기 위함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심한 언론 플레이와 취재는 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알 권리, 이 기자들이 아닌 이 기레기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알 권리. 대체 누구를 위한 알 권리인지, 그 알 권리라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인지, 만약 당신의 지인이었다면, 그게 만약에 당신의 가족이었다면, 혹은 만약에 당신의 일이었다면, 그래도 그때처럼 알 권리를 내세워서 집착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움을 명분으로 다가와서 이익만을 갈취해간 빈대보다 못한 인간들,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도 지금은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분명히 당신의 자식도 또 그 자식의 자식도 당신이 했던 일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겪어서 꼭 천벌을 받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는 여기서 끝납니다. 저의 이야기는 끝이지만 또 제가 이런 방송을 했다고 영자씨가 어디 있는지 또 여러분들마저도 막 이렇게 찾지 않으시겠죠?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것은 영자씨가 조용히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거. 그냥 앞으로 행복하게 예전에 천진난만하게 웃으셨던 그 미소를 계속 갖고 행복한 삶을 살기만을 바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 오늘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신나는 댓글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TV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만나요.